오늘 저녁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뭐 지수가 크게 오르지는 못했지만 뭐 이제 대형주에 이어서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가 심했던 종목들 막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좀 이제 재료가 좀 빠져가지고 이제 못 올라왔던 테마주들도 이제 회복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일인데,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아무튼 잘 된 일이죠. 그 한동훈 씨 테마주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 부인이 이제 언론에 좀 노출이 되면서 한동훈 테마주가 오늘 급등을 했고, 상한가도 꽤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뭐 오파스넷이나 이런 거 말고 잘 모르시는 새로운 종류의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에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많이 들어갔거든요. 시간에서도 뭐 한익스프레스라는 이제 한동훈 테마주가 있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도 시간에서 또 상한가 갔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한동훈 테마주를 열심히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방에서 아마 거의 선도적으로 수익이 또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일단 그러면 일단 뭐 지수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하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는 뭐 큰 등락 없이 그냥 잘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우지수 0.4%, 전날에 이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10월 말이죠. 10월 말부터 굉장히 그냥 아주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왔던 급락을 다 마무리를 했죠. 다 회복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미국 쪽은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엊그제 미국 증시가 급등했던 이유가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호재가 돼서 이제 금리 이제 인상 종결 뭐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I에 이어서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이제 낮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많이 이제 소멸됐고, 그리고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 또 금리 이제 동결 기대감에 증시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항상 그렇죠. 심하게 낙폭과대가 나오고 나면 반등도 나오고 또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는데, 항상 보면 대형주부터 그리고 중소형주 순서대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지금은 대형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형주 올라올 것들은 좀 올라왔고요.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뭐 대신에 오늘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른 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뭐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 뭐 잘 끝난 거죠.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뭐 보합에서 끝났죠. 오늘 등락이 거의 없었고요. 아, 예, 잘 보셨군요. 예, 예. 그래요. 어서 오세요. 보셨다니 다행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오늘 0.2%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국 상해 증시 마이너스 0.7%, 일본 증시도 마이너스 0.2%, 대만은 오늘 플러스 0.2%. 오른쪽도 있지만 떨어진 쪽도 있죠. 그죠? 인도는 플러스 오늘 0.4%. 우리나라랑 동시간대에 이제 열렸던 중국이랑 일본은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 네.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이라도 올라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이제 오늘 0.2% 올랐죠, 그죠? 크게 오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요즘에 계속 그랬잖아요.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떨어지면 코스닥 지수도 떨어지고, 오르면 오르고,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 지수도 심하게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오늘 마이너스 3% 하락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여기는 마이너스 3.9% 하락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이제 플러스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긍정적인 거죠. 그동안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제 2차전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향권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얘기를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종목들이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시황 얘기는 여기서 끝. 네. 지수 얘기는 테마주들이 열심히 움직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훈 테마주인데 한동훈 테마주들을 최근에 얘기를 제가 쭉 해드릴 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사야 된다. 네. 지금 최근에 9월, 10월 달에 이제 또 워낙 투매가 많이 나와서 종목들이 또 많이 깨지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너무 이제 주식시장이 더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또 너무 많고 또 그 말을 믿고 본인들 생각해도 회복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증시를 많이 떠나신 분도 많고 이제 총선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그죠? 내년 4월인데 이쯤 되면은 대선주 매집한다고 이제 많이들 이제 그렇게 좀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뭐 없어요. 관심들이 없어요. 네?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한동훈 테마주를 이제 뭐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도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급등을 했죠, 그죠? 급등을 했는데 자 보세요. 최근에 저도 그렇게 언급을 많이 해드렸지만 주로 이제 오파스넷이나 노블이나 오리콤이나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오늘 급등은 태평양물산, DTNCRO, 협진 이런 협진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저것도 이제 뭐 상한가가 나온 종목인데 이 종목들을 제가 최근에 여기에서 언급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방에서 매집한 것도 있고 네, 매집한 게 많아요 이쪽에. 그래서 우리 방 종목 노출되는 거 저는 되게 싫어하니까 그냥 낯익은 그죠? 네, 종목들 위주로만 얘기했고 뭐 뒤에 이제 감춰져 있던 후발주자들은 잘 얘기를 안 했거든요. 뭐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거래도 없고 하니까 잘 안 샀겠죠, 그죠? 네. 그 종목들 언급 안 한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회원들 매집한 게 꽤 있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대거 튀어 올라왔으니까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일단은 이제 오늘 한동훈 테마주가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이유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제 적십자에서 이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고위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 대사들 부인들 주요 공직자 부인들이나 뭐 대사 부인들이 이제 적십자 무슨 뭐 봉사활동 모임이 있나봐요. 그래서 거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이제 포장하고 막 그러는 게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동훈 씨 부인이죠. 와이프가 이 사람인데 사진 얼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작년에 한동훈 씨가 그 법무부 장관 지명됐을 때부터 이제 이 사람 얼굴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됐는데 여기 써있죠. 한동훈 지명자. 그러니까 작년에 법무부 장관 지명됐을 때 그 부인입니다. 그래서 진은정 씨라는 분인데 대형 로펌인데 그 김현장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 이제 외국 변호사. 네. 외국 변호사. 외국인은 아니고 외국 변호사인데 이분이 어제 뭐 적십자 봉사활동 하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그 기자들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부터 네, 오늘까지도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 행사에 참석을 안 했는데 이제 올해는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씨 쪽에서는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총선에 나가려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거 아니냐, 부인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다, 그런 식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준 덕분에 한동훈 테마주가 오늘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급등을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네, 재밌어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이거든 저거든 간에 주식 테마주 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냥 뭐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간에 소화만 잘 시키면 좋은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소화만 잘 시키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나와라. 그러면 테마주가 만들어서 올라가거든요. 그게 뭐 악재건 호재건 뭐라도 가요. 근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니 좋은 얘기건 안 좋은 얘기건 무슨 얘기가 나와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돈을 많이 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노을이란 종목이 이제 최근에 한동훈 테마주로 이제 자박자박 올라갔죠. 여기가 한 4,500원 정도부터 올라온 건데 대충 한 40% 정도 상승했어요. 이게 이제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거예요. 2주에 걸쳐서 2주 동안 40% 정도 올라온 거예요. 오파스넷은 양봉 하나 나오고 뭐 크게 올라온 게 없어요. 조금 올라왔어요. 조금.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금속 어제 8%인가 급등했고요. 오늘 4%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이것 또한 한 20%? 예. 2주 동안 한 20% 이상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오리콤도 이제 이것도 2주 전 대비 한 20%는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예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반등이 이래도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 오늘은 안 갔어요. 그렇죠? 노을 보시면 오늘 보합에서 끝났고 오파스넷도 보합에서 끝났고 오리콤도 거의 보합이죠. 1%밖에 못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오늘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상한가가 3개가 나왔거든요. 자, 오늘 총 거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거래소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상한가 나온 게 총 5개예요. 그쵸? 총 5개인데 여기 제주맥주 이건 뭐예요? 술이잖아. 인터넷으로 이제 술 팔 수 있게 검토하겠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했거든요. 알코올, 그러니까 주류 업종들이 오늘 급등을 했단 말이죠. 잠시만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외에는 다 뭐다? 예, 그 외에는 오늘 급등한 종목들은 다 한동훈 테마주예요. 협진, 태평양물산, 그리고 DTNCRO가 한동훈 테마주인데 이거 이제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왜 제가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먼저 하고서 시작하냐면 DTNCRO가 이 우리방 보유 종목이거든요. 근데 어제 쌩 난리를 지겼어요. 보시면 야, 왜 이러지? 이럴 정도로. 여기 제주맥주하고 나라셀라 이 두 종목은 국세청에서 이제 주류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거와 관련해서 뭐 해외에는 어떻게 지금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검토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온라인에서 술 파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난 온라인에서 술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안 그래도 많이 먹는데 요즘에. 네. 자, 이 2개 빼고는 나머지 3개가 한동훈입니다. 코스 거래소 쪽에는 상한가가 딱 1개예요. 태평양물산, 요것도 한동훈 테마주고 오늘 협진하고 DTNCRO는 코스닥 건데 이쪽도 한동훈 거죠. 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여태까지 많이 알려진 것들은 안 갔고요. 잘 모르는 것들, 그리고 그 중에서 낙폭과대가 심했던 종목들이 세게 올라왔어요. 자, 먼저 태평양물산을 볼게요. 거래소 쪽인데 이게요. 자, 이제 말을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방 보유 종목은 아닌데 이게 그 작년 말에 들었다 놨다 급등했죠, 그죠? 한동훈 테마주가 작년 11월, 12월 달에 급등했었어요. 그리고 쉬었는데 작년에 급등했던 흔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올해 그 오파스넷을 기준으로 보면 언제죠? 네. 여기 봄에도 한번 움직인 적이 있는데 8월 달에 한번 한동훈 테마주가 급등했던 적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태평양물산을 보면 딱 그 지점이 8월 달이죠. 이게 뭐예요? 2번 다 한동훈 테마주로 급등했던 거예요. 한동훈 테마주로. 근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자, 오늘은 한동훈 테마주 특집입니다. 작년에 오파스넷이 대장이었으니까 오파스넷은 10월 달부터 급등을 시작해서 12월 초에 끝났어요. 자, 언제 끝났다고요? 12월 초에. 이게 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초에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노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12월 달에 가서 원래 12월 초부터 움직이죠. 오리콤도 보면은 12월 초부터 가요. 그러니까 오파스넷이 끝나고 나서 이 종목들이 이제 후발주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금비도 후발주자였는데 그때부터 가요. 자, 12월 초부터 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의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후발주자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들도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유명해졌거든. 그쵸? 근데 이제 아무튼 8월 달에 이제 오파스넷이 또 가요. 그
이재명씨 이제 감옥 가냐 안 가냐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한동훈 테마주를 움직였잖아요 이때. 그런데 그때 움직였을 때, 자 오파스넷 다시 볼게요. 오파스넷이 8월 25일쯤이 고점이죠. 여기요.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태평양 물산 같은 걸 잘 보면 8월 25일쯤에, 그러니까 오파스넷이 고점이 여기였는데 오파스넷이 고점을 찍고 떨어져도 태평양 물산 같은 한동훈 후발주자는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올라가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8월 말 9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차트를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9월 중순부터 미국의 무슨 국채금리, 그 장기 국채금리 폭등해가지고 전세계 증시 급락했잖아요 그때 추석 전후로. 그리고 하필이면 이재명 씨가 9월 초부터 막 단식을 하더니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때 수많은 법조인들, 일반인들 말고 기자들도 그렇고 법조인들이 아 이건 거의 구속이다, 민주당 쪽 그 사람들도 이건 구속이다 그랬어요. 본인도 그런 얘기 했고. 근데 어제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계 증시 급락에다가 투매랑 이제 거기다가 이재명 씨 기각까지 되면서, 구속영장 기각까지 되면서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올라가려고 하다가 내려앉은 거예요. 이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한동훈 씨 후발주자들이 되게 많이 내려왔어요. 이만큼 빠졌어요. 여기가 2,400원이죠 여기는 1,500원대예요 그럼 1,000원 빠졌잖아요. 1,000원. 그러면 대충 고점 대비 40% 빠진 거예요. 한동훈 씨가 죽었습니까?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아요? 후발주자인데 거래도 없죠. 네. 근데 되게 과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잘 보세요. 제가 아까 한 종목 지금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태평양물산, 한동훈 테마주 태평양물산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여기에서 그죠? 2달 동안 바닥 생활할 때 해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었다 뭐 크게 들었다 놓은 적도 없고 거래도 없죠. 근데 오늘 그 부인이 적십자 가서 봉사활동한 거 그거 딱 뉴스 나오니까 대반 아침부터 시초가 뛰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상한가를 갔는데 통상 이런 자리에서 40%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왜 상한가예요 그죠? 상한가 엄두도 이제 못 내죠. 그냥 바로 떨어져야 돼요. 왜? 매물대가 있을 테니까 부딪혀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기는커녕 여기에도 없던 거래량이 튀어나오면서 그냥 밀어붙여서 상한가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고 그냥 세력들도 끌려 내려왔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맞죠? 근데 태평양 물산만 거래가 많이 터졌느냐?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상한가를 가면서. 자, 하나씩 더 보여드릴게요. 상한가가 되게 깔끔하게 갔어요. 근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먼저 간 종목이 아니에요. 상한가를 먼저 들어간 거는 DTNCRO예요. DTNCRO는 저희 방 보유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여기 보시면 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제 올해가 2년 차거든요. 보이시죠? 이 회사는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뭘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장하자마자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올라가다가 이제 사장님이 이제 무상증자를 단행했겠죠. 권리락 50%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음봉 맞고 뭐 하고 있었냐면 그냥 무슨 여기 택배 회사도 아닌데 박스, 그죠? 택배 박스처럼 박스권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8월 달에 자, 돈이 보이죠? 돈이 왜 보였을까요?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들었다 놨다 했어요. 왜? 갈라고. 뭘로? 한동훈으로.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후발주자였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동훈 테마주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아마 이 종목을 입 밖에서 꺼낸 적도 없을 겁니다. 왜? 우리 회원들 보유 종목이었거든요. 사놨어요. 사놨는데 이재명 씨가 단식하면서 단식을 하고 구속영장 기각되고 뭐 막 이러더니 이것도 끌려 내려왔어요. 이것도 끌려 내려왔다니까요. 저희 방은 손절 안 해요. 손절을 왜 해요? 손절을 한다, 손절가를 건다는 거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자신도 없고 그리고 뭐예요? 그 종목이 이렇게 매집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자신도 없을 뿐더러 떨어지는 거를 못 견디는다는 거예요.
손절가를 이렇게 치켜 건다는 거 우리 안 걸어요. 네. 참았어요. 참았는데 어제 여기에서 갑자기 음봉이 떨어집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음봉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원들이 대단한 게 어제 이게 장중에 한 14%까지 급락했거든요. 근데 나한테 이거 괜찮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본 사람이 저희 방 회원 되게 많습니다. 사이트에서 무소TV에서는 여기 서정우 대표님 다음으로 제가 많고요. 밥TV에서는 제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딱 한 명한테만 연락 왔어요. 딱 한 명한테만. 네. 그분도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따진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신 분 딱 한 분 계셨고 나머지는 연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은 이제 멘탈이 되게 강한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는데 그죠? 안 궁금했겠어요, 그죠? 전저점 깨고 그죠? 난리를 지겨놨거든요. 그래서 어제 가만히 이제 보고 있다가 라이브 방송에서 오후에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솔직히 정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모르는 거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확인해봐도 모르겠다. 외국인이 사고 있긴 한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추정컨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또 어제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 DTNCRO가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 당시에 그 이재명 씨가 이제 구속될 것 같으니까 그때 여기에서 이게 소문이 이미 났던 종목이에요. 인터넷 찾아보면 이거 한동훈 테마주라고 이름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이걸 무지하게 많이 사놨어요. 신용을. 근데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더 산 거예요. 미친 거죠. 세력하고 맞짱을 뜨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자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난리를 지겼는데 신용이 결과적으로 많이 줄었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줄어들긴 줄었는데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아직 이만큼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 나가라고 저는 신용 쓰는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인간들 나가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9월, 10월 달에 뭐 그런 일들이 있고 전세계 증시 폭락하고 난리를 지기니까 자 오파스넷 보세요. 오파스넷은 그래도 9월 달에 있죠. 9월, 10월 사이에 신용이 줄었어요. 여기는 요거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때 요거밖에 안 빠졌는데 신용이 줄었다가 나중에 다시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신용이 아무튼 줄었었다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노을은 신용이 지금 안 되는 주식이니까 패스. 오리콤 보세요. 오리콤 같은 거 보면은 똑같은 시기에 신용이 확 줄었어요. 보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랬어요. 대부분. 근데 DTNCRO는 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런 음봉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서 한참 웃었습니다. 맞구나. 제가 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100% 몰라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를 빼내려고 어제 두둑에 팼나 보다. 아침에 이게 1등으로 상한가 들어갔어요. 아침에 시초가 2%밖에 안 뛰었거든요. 근데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이게 가장 먼저 꼬리 냈어요. 핑 들어갔어요. 근데 상한가 들어갈 때 어땠냐면 자 여기도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거래가 있나요? 없잖아요. 특별하게. 근데 어제도 거래 많지 않았어요. 뭐 뜬금없이 떨어졌거든요. 네. 오늘 상한가 가는데 거래가 되게 많아요. 그럼 뭐예요? 네. 물량을 뺏었다는 얘기예요. 누구 물량을 뺏었는지 100% 모르죠.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누구한테 물량을 잔뜩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흔들었던 게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DTNCRO가 혼자서 오늘 한동훈 테마주로 혼자서 상한가를 갔으면 이거 기대를 별로 못해요. 왜냐면 어찌됐든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죠.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이 던질 수 있으니까. 근데 혼자 간 게 아니라 아까 태평양 물산도 갔고요. 뭐 디지캡, 한익스프레스 여러 개가 가요. 그 종목들도 이제 쭉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올라가도 여기는 이제 무난하게 들어올 거예요. 왜? 아까 보셨잖아요. 태평양 물산도 여기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저 친구도 그냥 태평양 물산 다시 보시죠. 차트가 똑같습니다.
이게 태평양 물산인데 똑같이 준비하다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무시하고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거래 많고, DTNCR도 똑같다라고 봐야죠. 이 두 종목이 상한가 들어갈 때 어땠냐면, 상한가 들어갈 때 그냥 거침없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 DTNCR로 잠깐 풀렸지만 바로 들어갔어요.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이건 이제 겁먹은 사람이 좀 판 것 같고, 태평양 물산 상한가 들어간 거는 이것도 잘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가 좀 늦게 들어갔죠, 그죠? 시간이 요거는 3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굉장히 잘 들어간 게 뭐냐면, 상한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점 상한가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상한가를 꼬리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늦게 상한가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한가를 좋게 해요.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도 많죠. 구간마다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점 상한가는 예를 들어서 점 상한가는 음식을 그냥 꿀꺽 삼킨 거예요. 남들한테 하나도 안 뺏겼겠죠. 그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강하게 날라서 상한가 들어가는 것도 최대한 빨리 먹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못 뺏어 먹었겠죠. 태평양 물산은요, 천천히 아주 꼭꼭 씹어서, 당뇨 있는 분들이 식사하실 때 막 일부러 천천히 드시죠. 그렇게 하면 병이 좀 낫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꼭꼭 씹어 드시는 거예요. 아주 소화 잘 되시게. 응?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상한가가 굉장히 질이 좋은 상한가예요.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가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근데 비참할 정도로 많이 끌려 내려왔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오파스넷은 요거 빠진 게 다예요. 그리고 오리콤 있죠? 오리콤 요만큼 빠진 게 다예요. 맞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 안 돼요. 15%? 많아야 20%? 비즈캡 저희 방에서 여기서 팔았는데 이것도 한 20% 떨어졌나? 그리고 바로 회복이 됐고요. 그쵸? 태양금속도 보시면 9월달에 요만큼 빠진 게 다고 그나마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별로 올라간 것도 없는 DTNCRO를 갖다 밀어버린 거예요. 태평양 물산도 밀어버리고, 한 익스프레스라고 있어요. 이것도 개미들이 투매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서 가려고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네. 앞에서 이제 한동안 테마주 수익 많이 내놓고 그 종목들을 이 후발주로 바꿔놨는데, 거기서 아까 이재명씨 뭐 단식, 구속영장 기각, 미국 증시 급락, 개미들 멘탈 깨지고 2차전지 끌려 내려오니까 다 같이 죽자 그러면서 막 던진 거예요. 다. 나 주식 안 할래, 집에 갈래 그러면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총선 이거 뭐고 난 모르겠어 이러면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급등을 하죠. 예. 이게 한익스프레스도 이게 한동훈 시스템화주인데 19.17% 급등 마감했고, 장중에는 이게 25%까지 갔었어요. 근데 거래량 보세요. 되게 많죠. 심심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한 거예요. 거래 되게 많죠. 그리고 자기가 원래 있던 위치까지 오늘 와서 확인한 다음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에서 이때는 시간에도 잘 봐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시간에서 한 익스프레스가 상한가 같습니다. 9.09% 추가 상승해가지고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잔량이 되게 많습니다. 75만 주입니다. 오늘 장중에 거래됐던 그 거래량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시간 내에서 잔량이. 거래량은 15만 주, 잔량은 75만 주. 그럼 뭐예요? 이걸로 대비 따지면 5배 많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굉장히 세게 급등할 가능성이 커요. 내일 아주 시원하게 뽑아주면은 우리 회원들 좀 팔아드리려고요. 보조목이에요. 차트가 좀 무너져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싶은데 해결이 되죠. 제 지론이 항상 그거잖아요. 세력이 매집되어 있으면 반드시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 한동훈 씨 부인 딱 활동하는 거 뉴스 하나 딱 나오니까 대부분 세력이 올려버리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죠. 특히 한동훈 씨 싫어하시는 그쪽 분들은 아마
그게 뭐라고, 응?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이거 올라가 말도 안 돼 이러지만 말도 안 되는 걸로 올라가는 게 대선주예요. 이재명 씨 대선주 옛날에 왜 갔는데요?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 그걸 갔잖아요. 아, 똑같은 거라니까요.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사진 한 장, 뉴스, 기사 한 줄, 그걸로 가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근데 타이밍이 딱 맞았던 거죠. 미국의 국채금리 급락, 환율 급락, 그게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니라니까요. 세력들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합니다. 날려버렸어요. 차트 보세요. 어제까지, 아니, 엊그제까지 봐서는, 이거 되겠어요, 그죠? 솔직히, 우리만 보조목이지만, 뭐 세력도 없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야, 이거 언제 오겠냐,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상한가가 가봤자 여기인데, 아이고, 무슨 상한가냐, 뭐 이러잖아요. 한 익스프레스라고 하니까 이거 이삿짐 회사인가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뭔가 운송업체긴 한데 이삿짐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약간 뭐가 있었나 봐요. 어제 안 그래도 들썩이더라고요, 살짝. 어제 한 익스프레스는 이렇게 해놨고 DTNC 아로는 음봉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뭔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바로 이 위쪽으로 이제 날릴 거예요, 이제. 그러면 들고 있던 사람들은 수익을 챙겨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 자, 이 세 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까 협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상한가 나왔는데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동전주고요. 동전주고 회사가 좀 그래요. 여기서 뭐 오랫동안 쉬었어요. 요 한 칸이 1년이거든요. 요거 한 칸이 1년인데 2019년에 정제당해가지고 오래 쉬었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화장품 회사였는데 식가공, 식품 가공 기계 회사 인수해가지고 업종을 바꿨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점이 700원이었고 여기 보면 좀 거시기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얘기 안 하려고요. 근데 이것도 한동훈 테마주라고 얘기가 나와서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런 거는 좀 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상한가 3개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건 패스. 이런 거 분석하기 좀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KCC 건설이라고, 네. 요게 아까 얘기했던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한동훈 테마주가 아마 올라갈 때 그때 오파스넷이 그때 12월 초에 끝나고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KCC 건설도 그때 대량 거래가 들어와서 움직였었어요. 그때. 근데 그 이후로 맨날 뭐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가 폭락, 어쩌고 저쩌고 뭐 부동산 망하네 만에 뭐 막 미분양 막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힘을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7, 8월 달에 대부분의 한동훈 테마주가 움직였는데 이 친구는 아예 그냥 무반응이었어요. 거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급등했어요. 이유는 한동훈 죽었는 줄 알았는데 숨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관심 갖고 보세요. 네. KCC 건설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네.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이한 케이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움직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하실 만한 게 비지캡. 비지캡은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사놨다가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판 거 맞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팔아버려라 회원들한테. 이거를 이제 9월 달에 한참 이제 이재명 씨 구속되냐 마냐 막 그럴 때 이걸 팔아버리니까 우리 방 회원들한테 이제 이거 매도 사인 되고 나서 이제 문의가 많이 왔어요. 이거 왜 파나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무슨 항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네. 비지캡을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한동훈 테마주로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내자. 그래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뭐 여기서 팔면은 수익이 얼마나 났겠어요, 그죠? 큰 수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봐도 이제 박스권 돌파해서 거래도 실렸고 그리고 돌파해서 이제 가려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팔지? 추석도 얼마 안 남았고 이재명 씨도 감옥 갈 것 같고 그러면 한동훈 씨 인기 좋아지니까 이걸 왜 팔지? 막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때 왜 팔았냐면 증시가 약간 꺾일 것 같은 그런 게 보였단 말이죠. 왜냐면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다가 이거 이제 삐끄덕거리면 이제 수익 난 거 다 뱉어내겠다 싶어서
일단 팔아버렸던 거예요 그때. 일단 챙겨놓으려고. 시장이 약간 애매하니까. 그리고 이재명 씨가 여기 지지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은 감옥을 12번도 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안 가고 저렇게 버티는 거는요, 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능력은 능력입니다.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 법조인들 그쪽에서 20년 30년 법조계에 있던 변호사 판검사들도 이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돼요. 하늘이 돕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능력인지 개인 능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때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서 일단 팔았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혼란스러우면 일단 좀 물량을 정리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이게 보유 종목이 아니에요. 없어요. 없는데 디지캡이 오늘 보면 많이 올라갔죠. 아까 뭐 다른 종목들 기존에 많이 갔던 것들 못 갔는데 왜 그랬냐면 간단해요. 태양금속 보세요. 자, 최근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아까 노을 최근에 이만큼 올랐고, 오파스넷도 올랐고, 오리콤도 올랐고, 그죠? 근데 디지캡은 철저하게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간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좀 설명이 이해가 좀 된다, 이해하기 쉽다, 7번 찍어주시고. 네. 또 이제 10분여밖에 안 남았네요. 네. 이해가시죠? 종목을 천천히 얘기하니까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죠? 네.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해를 잘 하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간 거예요. 아까 왜 오파스넷이나 모리콘 같은 게 한 20% 올라왔거든요. 태양금속도 그렇고 노을만 한 40% 올라왔거든요. 한 번에 간 거예요, 한 번에. 디지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간에서 보면은 아까 쭉 얘기했던 한동훈 테마주들 있죠. 시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주식을 좀 잘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방으로 회비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라이브로 가입을 하세요. 네. 장중에 뭐 하겠어요. 방송을 아침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요. 오후에도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방송하거든요. 오후에 2시 한 40분부터 장 끝날 때까지 맨날 이런 얘기해요. 더 깊이. 네. 깊은 얘기를 더 많이 하겠죠, 그죠? 네. 공부가 많이 되시겠죠, 당연히. 아까 보시면 상한가 간 태평양물산, 자, 시간에서 상한가 풀린 게 있나요? 전혀 없죠. 아주 잘 끝났죠. DTNCR로 상한가 가고 나서 시간의 거래량이 67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량을 누가 장악한 거예요. 시간에서 거래가 67개밖에 안 나와요. 이런 것도 드물어요. 일단 상한가가 엄청 단단하게 들어가요. 단단하게. 그리고 아까 뭐 혁진 이런 거 있죠. 여기는 거래량은 좀 있지만 27,000주. 근데 뭐 상한가 안 풀렸거든요. 한익스프레스는 아예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 버렸고, 네, 추가로. 근데 디지캡은 시간에서 마이너스 2%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일 아침에 하락 출발하거나 아니면 상승 출발해도 약간 밑에 쪽으로 약간 기울을 가능성이 커요. 왜? 이유는 여기 매물대가 있거든요. 우리가 판자리가 여기인데 여기 매물대. 그래서 아마 좀 판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디지캡은 원래 이거는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1세대예요. 1세대. 네. 지금 아까 DTNCR로 이거는 3세대고 세 번째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디지캡은 옛날부터 이게 나왔던 거예요. 네. 참고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씨 테마주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 교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 교체. 네.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에드바이오텍 9%. 좀 더 얘기해 드릴까요? 한국 수출 포장.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살 거예요, 그죠? 한국 수출 포장. 회사 이름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촌스럽다고 안 사시더라. 근데 에드바이오텍, 왠지 또 있어 보이죠. 영어로 써놓으니까. 네. 근데 아무튼 한국 수출 포장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 거래량을 잘 보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 14%까지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거래량 잘 보세요. 자, 올해 1월 달부터 볼게요. 올해 1월부터 여기 올해 1월 초, 여기 현재인데
이런 거래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오늘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KCC건설은요, 이런 거래량이 올해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거래 한 번도 거래 없다가 한번 튀어나온 거예요. 이제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아이, 저기 뭐 한동훈 씨 뭐 VN 한번 나온 거 같고 또 되게 또 의미 부여하시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 뭐 그거 갖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저 양반도 참 저를 이렇게 제 얘기를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못 벌었어요 그때. 뭘 그런 거 갖고 오버한다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가더라니까요.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왜 가지? 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죠? 제가 해봤으니까 아는 거지, 그죠? 네. 저도 초보 때는 별의별 희한한 짓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알죠. 네. 자, 협지는 됐고, 그 다음에 아까 DTNCR로 거래량이 어때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8월 달에 이제 가려고 준비하려고 돈 들어왔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까 태평양 물산 거래량 보세요. 되게 많이 들어왔죠? 네.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날 급등하다가 실패했을 때 터진 게 아니고, 악고점을 제낄 때 상한가 들어갈 때 이 거래량이 나왔다는 얘기는 맘먹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고. 한 익스프레스 거래량 오늘 심상치 않죠? 올 1월부터 이런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1월달부터 최근까지 다 합쳐도 이거 될까 싶습니다. 물론 되겠죠, 그죠? 네. 거래가 아예 없었다니. 사람들이 이 종목을 몰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제. 자, 이걸 보시면서 뭘 느끼셔야 돼요? 아, 때가 됐구나. 때가 됐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우리 방에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9월 달에 추석 전에 대선주 하려고 우리 방에 들어왔던 회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뭐 6개월, 1년 6개월씩 결제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한 달짜리 딱, 특히 문자가 한 달만 딱 끊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한 달하고 대부분 재연장 안 했어요. 9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 대선주 하려고 들어온 분들 있잖아요. 네. 몇 분 있었는데 재연장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했는지는 알아요. 네. 아까 뭐 이재명 씨 뭐 아까 계속 그 얘기하지만 감옥 갈 줄 알았더니 감옥도 안 가고, 그죠? 강서구청장에서 여당 져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질 것 같고, 주식시장은 맨날 폭락하고 앉아있고, 금리 또 올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신 시끄러우니까 그분들이 대선 주고 뭐고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하고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한데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이렇게 망가진 차트에서도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세력도 뚜껑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거래량이 다 많이 들어왔다고. 이거를 애써 외면하시면 돈 못 벌어요. 이쪽에서 크게 이게 만약에 올라가 주잖아요. 그러면 김동현 씨 테마주하고 오세훈 씨 거하고 그다음에 원희용 씨 이런 사람들 거 안 갈까요? 가요. 왜 안 가요? 가지. 한동훈 씨 부인이 전문직이죠. 변호사니까. 그러면 나중에 한동훈 씨 테마주가 많이 가면 그 와이프 관련주도 가요. 예전에 안철수 씨 부인이 그 의대 의사시죠, 그죠? 네, 의대 교수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 그 와이프 인맥 관련주도 갔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것도 그 어쨌든 뭐 그쪽 이제 전문직으로 이제 뭐 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 관련주가 인맥주가 갔잖아요 그때. 간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시는 거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준비를 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네.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들이 이 거래량이 이제 많이 들어온 거 요거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했다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바로 이 한동훈 테마주 사실까요? 아니요, 안 사세요. 장담하는데 안 사요. 물론 이제 제 말 믿고 종목으로 들어가든 뭐 우리 방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겠죠, 그죠? 근데 100명 중에 한 2~3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쯤 들어오냐면은 한 익스프레스가 나중에 이 정도 가면 그때쯤 들어오시겠죠. 진짜 가나보다 그러면서. 근데 그때 들어오시면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힘들 때, 심리적으로 힘들 때 있죠. 사람들이 용기를 못 낼 때 그때 용기를 빨리 내는 사람이 수익률이 크게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이해가셨죠?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또 거의 다 됐네요. 뭐 얘기하다 보면 금방 끝나요, 그죠? 네.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한동훈 씨 후발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상한가가 일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총선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항상 뭐부터 가요? 인맥주. 네. 인맥주부터 쏘고 그 다음에 정책주 쏘는 거잖아요. 저번에 왜 그 2012년 총선 때 급등했던 테마주들 얘기해드렸죠. 그 테마주들이 뭐 동방성기, 영화금속 그때 얘기 쭉 했는데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칠게요. 그 당시에 새우글로벌 기억하시죠 그때? 그 종목들이 어디서 급등했냐면 여기거든요. 2012년에 이게 저길로 갔단 말이에요. 신공항. 근데 이렇게 갔는데 잠깐만요. 예, 1,000원대에서 시작해서 한두 달 만에 4,000원대까지, 그러니까 3, 4배 이상 갔어요. 5,000원대까지 갔구나. 이렇게 갔어요. 언제부터 가요? 11월, 12월부터. 그래서 선거가 4월달인데 2월에서 3월 사이에 끝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어디에서 가냐면 이런 종목들 이게 대박 종목이겠죠? 이게 대장주였는데 이게 언제 튀어 올라오느냐, 어디에서 이런 종목이 나오냐면 대장주가 사태 잘 보세요. 이런 데서 나와요. 아이고 이거 되겠냐 싶은 거 있죠. 전저점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맨날 전저점 깨는 거예요. 거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당시도 똑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이. 자, 1월부터 12월 말까지 딱 보여드릴게요. 네. 거래가 없었어요. 없다가 갑자기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시작되는 게 대장주가 여기서 나옵니다. 느낌 좋죠, 그죠? 하나만 넣어볼까요? 그 당시에 동방성기. 자, 보세요. 이때 이게 그 대장주였는데 많이 갔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어디서 태어나요? 날마다 하는 일이라고 뭐예요? 전저점 깨는 거.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거래도 없었어요. 근데 11월부터 이제 들었다 놨다 한 거거든요. 보이시죠? 네. 1월부터 쭉 봤을 때 평상시에 안 나오던 거래량이 여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마지막에 제대로 한번 확 들고 나서 눌러놓은 다음에 그때 때 맞춰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맥주가 아니라 정책주라서 조금 늦게 간 편입니다. 이거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뒤늦게 가서 늦게 준비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준비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이미 알려져 있는 오파스넷이나 노을이나 저런 거 지금 매수해서 될 게 아니에요. 저런 거에서 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종목을 공략하고 싶으시면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수익 내세요. 이 종목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이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매도하는 거는, 매도하고 그 다음 종목을 교체하는 거는 전문가의 영역이지 이거 혼자서 독학하신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어지간하면 혼자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거는 혼자 못하세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정말로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들어와서 하세요. 그리고 연말에는 이거 말고 신규술 삼성이라든가 뭐 LG 그리고 SK, 현대 이쪽과 관련된 이제 신기술 관련주들도 급등할 테니까 그거랑 같이 엮어서 하면 수익들이 많이 나실 겁니다. 네. 주식시장은 확실하게 바닥이 나왔으니까요. 의심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되고, 오랜만에 메일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방 운영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뒤에 여기 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시는데, 김 실장님도 오늘 그 한동훈 후발주자 쪽 얘기하신다고 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남자고 이분은 여자분인데 여자분들 나름대로 또 그 디테일한 게 또 있으시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아까 급등했던 뭐 태평양물산, 뭐 DTNCRO가 왜 한동훈씨 테마주인지 그런 얘기는 남자들이 잘 안 해요. 여자분들은 꼼꼼하게 또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꼭 엄마처럼 그죠? 네, 들어가셔가지고 설명 들으시면 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아무튼 또 편안하게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저녁 방송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문자 보내는 분들은 내일 저기 DTNCRO나 특히 한익스프레스 매도 사인 나올 수도 있으니까 휴대폰 잘 들고 다니세요. 아셨죠? 저런 것들은 팔아야 되면은 딱 빨리 팔고 그 다음 후발주자로 또 넘어가야 되니까 매도 사인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일은 문자 확인 잘 하세요. 아셨죠? 네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